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저희가 18년도에 네, 3번 주공 11단지를 매수해서 네네. 실거주하고 있는데, 네, 이제 준신축이라도 좀 누려보고 싶기도 하고, 이제 네. 애들 교육도 생각해서 내손동 레미안 에버하임으로 이사를 갈까 고민 중이에요. 네네. 네, 그런데 지금 11단지가 여기도 앞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재건축 이슈랑 GTX 호재가 있어서 아, 네, 투자 수익 면에서는 11단지를 언제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에버하임은 투자로는 괜찮은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일단 18년 전에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를 하셔서 거주하고 네, 계시는 3번 주공 11단지 말씀을 주셨고요. 이곳을 네, 매도한 후에 이제 아이들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의향시 레미안 에버하임을 매수할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네, 같은데 일단 네, 현재 살고 계시는 곳이 재건축과 GTX 호재가 있다고 말씀 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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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하고 갈아타게 하는 것이 괜찮을지 팀장님과 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말씀하신 3번 11단지라고 하셨죠? 네,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용적률 정보를 좀 확인을 했는데요. 네, 네, 지금 현 용적률이 한 183%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전형적인 일기 신도시 중에 하나로서 그 90년대에 다 입주가 들어간 지역들이잖아요. 네, 네, 평촌 역시도 비슷한 시기고요. 네, 자, 그러면 요쪽 일대의 가격 흐름과 네, 요 안양 평촌 쪽 일대의 가격 흐름이 예를 들어서 평촌은 요렇게 올라갈 때 3번 쪽은 요렇게 떨어진다면 시청자님이 이거 팔고서 일로 가는 거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렇잖아요. 떨어지는 네, 거를 탁 튀어넘어 가지고 올라가는 데로 네, 갈아탄 거예요. 그럼 아, 대단한 투자거든요. 네, 네, 근데 여태까지 흐름을 쭉 같이 보면요. 3번이 요렇게 흘러갈 때 네, 평촌은 어떻게 갔냐면 요 위에서 요렇게 흘러왔어요. 그렇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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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네, 여기를 팔고서 이쪽으로 이사를 갔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사를 가시는 거냐면 네, 어느 지점이든지 간에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아, 상품으로 이사를 가신 거예요. 아, 약간 더 가격을 더 보태서 가시겠죠. 물론 평수를 좀 네, 줄이시던가. 네, 네, 근데 어찌 됐던지 간에 같은 흐름을 가진 상품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거주에서의 만족도는 당연히 높아질 수 있겠죠. 네, 필요하니까. 네, 네, 근데 가격, 투자에 대한 효과는 큰 효과는 없다라고 저는 봐요. 아, 그러면 저는 근데, 가장 효과적인 걸 뭐라고 보냐면요. 네, 네, 파는 거는 요때 파는 거예요. 아, 그리고 사는 거는 더 상위의 상품을 요때 사는 거예요. 아, 그게 어떨까요? 그럼 요 그쵸. 기간 동안은 전세 네, 거주하면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요주의거든요. 아, 그 사이에 막 네. 오르지 않을까요? 그게 항상 사람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네, 시청자님도 목소리 들어보니까 연배가 네, 젊으신 편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30대시죠. 네, 네, 자, 30대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특징이 뭐냐면 부동산 관심 가지신 지가 기껏 1, 2년 되셨어요. 맞아요. 길어봤자 3, 4년 되셨고요. 네, 네, 그러면 그분들께서 겪은 이 부동산 시장은 오르기만 했던 시장이에요. 네,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시장인 거라고요. 네, 네, 네. 근데 그거를 쫙 펼쳐놓고서 몇십 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 부동산 시장 역시도 큰 사이클이라는 게 있었어요. 오를 때는 어디다가 뭘 사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네, 세미나 때 심하게는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상승기라고 하는 거는 네, 길에 채이는 돌멩이 가격도 오르는 게 상승기라 그래요. 음, 그러면 그때는 어디다 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네. 얼마에 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 그러면 하락기는 몇 년 동안 지속이 됐냐면 하락기가 4, 5년 동안 지속이 됐었어요. 최근 어. 사이클에. 그, 그 전엔 어땠을까요? 올라온 세월이 IMF 이후부터 2006, 7년도까지 거의 한 7, 8년을 올라왔어요. 그때 역시도. 물론 그때 올라온 그 세월은 일부분은 기저효과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IMF라는 충격이 워낙 크게 왔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이클을 뚝뚝 끊어놓고 보면 오르는 게 5, 6년이면 떨어지는 것도 4, 5년이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을 가지고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뭐냐면 10년 주기로 흘러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도 이 시장을 보실 때는 네네. 조금 큰 추세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큰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금은 8구 3번에서 평촌으로 이사 가는 거면 저는 족하다라고 봐요. 매수가 아니라 전세로. 전세로. 아,
그리고 전세가가 오른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저는 사실 전세가는 당연히 오르는 게 정상이다라고 봐요. 어, 대출이라는 걸 기재로 해가지고 이 가격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한번 보시자고요. 일반인들이 우리 시청자님처럼 경제 활동을 하시는 연배분들께서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면 전세자금 대출은 거의 7, 80%까지 나옵니다. 아직까지도. 근데 주택사로 주택담보대출 받으러 가면 가격대에 따라서 제로부터 40%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돈이 어디로 풀렸느냐? 돈은 전세 시장으로 오히려 더 많이 풀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또 전세가 올랐을 때 전세 사는 세입자들은 나쁘기만 할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전세에다가 계속 추가를 해주면서 전세가가 쌓이잖아요. 그게 내 자산이에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 더 비싼 집을 살 수도 있다고 봐요.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에는요.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뭐 전세금을 떼이려고 도망을 갔다던가 이런 네네. 경우만 아니라면 저는 전세가 상승이 크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세입자들에게도.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선택을 하실 때 네네네. 자녀 교육에 대해서 무게 비중을 더 많이 두셔가지고 꼭 내 집에서 살아야 돼라고 하셨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매수하세요. 다만 비싸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사세요.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나는 괜찮다. 네. 왜냐하면 교육이 우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매수를 하시던가 네네. 아니면 전세로 거주를 한 2년 정도 해보시고 나서 그때 분위기 보고 결정하시는 거. 두 개 중에 선택은 우리 시청자님께 제가 넘길게요. 네. 네, 여기까지만 정리해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